でもいい。殴られても殺されても一人ぼっちよりはマシ。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맞아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다는 마츠코. 그녀의 사랑은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문제를 내가 현재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지가 아닌 사랑받는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을 알아내서 그의 마음에 들도록 나를 바꾸려 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그의 앞에서만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처럼 행동하려 하죠. 江同学，昨天我给你推荐的那本书，我还看了另外一个版本，写的还不错，就是缺少那么一点点的社会批判性。你可真有文化，雕虫小技，雕虫小技。陈同学，你是我认识的人里面最有文化的。 또 하나는 사랑은 할 수 있느냐인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입니다. 나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애초에 내 사랑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나는 그 대상을 찾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인과 다투다 헤어진 후 내 연애 방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바로 다른 상대를 만난다면 대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연애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연인과의 사랑, 신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은 매우 쉽게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기 힘들어하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사랑의 기술의 저자이며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으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그 시절 내가 몹시 더 사랑했던 그 사람? 프롬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 전체에 대한 사랑이고 곧 모든 세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인간을 비롯한 여러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며 타인이 가진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프롬이 말하길 이러한 비밀을 풀어줄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린이는 어떤 물건에 대해 알기 위해 그것을 분해하거나 부수어버린다. 혹은 동물을 해부하기도 하며 나비의 날개를 잔인하게 떼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잔인성은 더 깊은 어떤 것, 즉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희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할까요? 프롬은 이 원인에 대해 분리되어 있음에서 오는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신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나 외 모든 것과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유한하며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리된 감정에서 인간은 불안과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분리감을 극복하고 일치시키려 합니다. 프롬은 이 일치의 방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나의 일부로 만들고
내가 그의 일부가 되는 것도 사랑일까요? 프롬은 이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소적 일치라고 말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소적 일치는 수동적인 형태와 능동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동적인 형태는 복종하는 피약드 음란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곧 내가 타인의 일부가 되어 그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며 고독감과 분리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それからの私は竜に言われるまま竜のためだけに生きました。 반대로 공소적 일치의 능동적인 형태는 지배하는 학대 음란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고독감과 분리감에서 벗어나려 하죠.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공소적 일치처럼 서로가 각자의 일부가 되며 각각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我喜欢你。 여기서 주는 것이란 내가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결코 주는 것이 아니며 주는 것의 미덕은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생명, 즉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을 줍니다. 나의 기쁨, 최근의 관심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유머, 슬픔. 이것들은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생명을 주므로 타인에게는 부유함을, 자신에게는 살아있음의 생동감을 강화합니다. 준다는 것은 박탈이 아닌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며 주는 행위를 통해 나는 나의 힘과 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 외에도 사랑에는 보살핌과 책임, 존경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보살핌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책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애완동물처럼 내게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소유물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쌍둥이도 쟤처럼 실패작 만들 거야? 아빠! 지금 나한테 실패작이라고 있어? 책임이 소유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선 안 되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프롬은 존경에 대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을 착취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그것 그대로를 존경하는 것이죠. 또한 타인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다른 사람을 그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태어난 후 첫째 아이가 괜히 심술을 부리며 동생을 괴롭히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아이가 심술이 났다고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이가 부족한 관심과 애정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존재의 깊은 내면, 그 중심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은 저절로 알게 되거나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만의 기술이 있고 실패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며 고쳐나가듯이 사랑에도 기술이 있으며 실패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롬은 기술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훈련하며 그것에 관심을 두어 정신을 집중하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프롬은 사랑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자아도취의 극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만 치중되어 있어서 나 외의 것들을 내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복되어야 하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성을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마츠코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그 사랑도 다양하다지만 사랑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마츠코. 이러한 마츠코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가요? 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사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욱 다양한 철학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뜬금없는 책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